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병원 내분비내과 김동선 교수입니다. 최근 노령의 시대를 맞으면서 회춘, 젊게 살게 등의 웰빙붐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사회 여러 분야, 특히 스포츠계에서의 경쟁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서 몇몇 호르몬 제제 사용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오남용과 부작용, 불법 판매 등의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호르몬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장기에서 혈액 속으로 분비되어 해당 표적기관에 가서 작용하는 물질로 인체 내 거의 모든 장기를 조절하여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데 가장 중심적인 매개 역할을 합니다. 신체 내분비대사 장애가 있을 때에는 이러한 호르몬들이 여러 가지 치료제로 사용이 되게 되나 몇몇 호르몬제들은 실제 의학적인 논리를 벗어나 과도하거나 부적절하게 잘못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스테로이드라고 불리는 가장 흔하게 쓰이는 약제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즉 당류 코르티코이드로 우리 몸 콩팥 위에 있는 부신이라는 장기에서 분비되는 부신피질 호르몬입니다. 이는 우리 신체가 살아가는 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호르몬으로서 항염증 작용, 면역 억제 작용 등이 탁월하여 류마티스 관절염을 포함하는 자가면역 질환, 기관지 천식, 신장 이식 시 면역 억제, 항암제 등의 치료 목적으로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부신피질 호르몬 제제의 과용은 골괴사, 골다공증 등의 근골격계 부작용, 위 CVD장 궤양, 당뇨, 비만, 쿠싱증후군, 감염 및 각종 피부질환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테로이드 과다 사용은 항상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부신피로라는 의학적으로는 공식 병명이 아닌 질병 용어가 온라인이나 몇몇 미디어 매체에서 전파되고 있고 부신피로 극복이라는 다양한 건강 관련 보조제들이 시장에서 팔리고 있으며 더욱이 우려할 만한 것은 이런 환자들에게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성분 약제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신피로는 1998년 제임스 윌슨이라는 대체의학자에 의해서 스트레스 등의 만성 노출 시 볼 수 있는 식욕부진, 만성 피로 등이 비특이적인 증상들을 모아서 처음으로 명명되었습니다. 우리 몸이 스트레스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때에 부신 기능은 고갈되어 부신 호르몬, 특히 코르티솔을 적절히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피로감을 유발하거나 잠이 잘 오지 않은 증상 등이 유발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렇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과학적인 병태생리 이론과 증거들은 불충분하며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들을 분석해 보면 진단 결과의 해석에 상당한 오류나 왜곡이 발견되고 연구 결과들 간의 석연들이 일치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게 되면 그 대상이 환자든 정상이든 간에 식욕이 증가하는 등 생활에서 느끼는 증상이나 컨디션이 일시적으로 호전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스테로이드 제제의 오남용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아주 소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제제를 하더라도 정신질환이나 골다공증, 근육병, 녹내장, 대사질환, 수면장애, 심혈관 질환 등의 여러 가지 심각한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사용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겠습니다. 인구가 노령화되면서 남성 갱년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성 호르몬의 처방도 증가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만능 정력제처럼 오해되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남성 호르몬, 의학용어로 테스토스테론은 우리 몸의 근육, 뼈 등의 신체 체형을 유지하고 대사를 원활하게 하며 남성의 성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임신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남성 호르몬은 30대 후반, 40대 초반부터 우리 몸에서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이후 매년 약 1.6%씩 감소하고 또한 남성 호르몬 작용을 방해하는 결합 글로불린도 증가하게 되어 남성 호르몬의 작용은 나이를 먹으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남성 호르몬 치료제 시장이 2015년 기준 약 180억 원 정도로 매년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갱년기 증상만을 기준으로 처방을 했거나 정확하지 않은 테스토스테론 검사를 토대로 신중하지 않게 쓰여진 면도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남성 호르몬 주사를 맞는다 하더라도 성기능 개선이나 근육 강화 등의 효과가 반드시 나타난다 할 수 없으며 각종 부작용이 존재하므로 무분별한 사용은 반드시 피해야 하겠습니다. 부작용으로는 적혈구 증가, 전립선 암 위험도 증가, 비만, 수면 무호흡증, 여성형 유방 등이 있으며 최근 미국 학계에서는 노령에서 남성 호르몬 투여가 혈전증, 심장병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논란이 있었고
현재 이를 확실히 규명하려는 연구 또한 진행 중에 있어 좀 더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비교적 젊은 사람들에서 근육 발달이나 근력 증강을 위해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가 불법으로 사용되고 인터넷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 일이 적발되기도 합니다. 흔히 몸짱향이라고 알려진 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남성 호르몬 관련 제제로서 경구 또는 주사제로 사용됩니다. 근육의 성장 발달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 특히 운동선수들에서 오남용 되는 경우가 잦은데 부적절하게 사용되었을 경우 불임, 성기능 장애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장 호르몬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통상적으로 키 크는 주사로 알려져 있는데 성장과 발육 역할 외에 우리 몸의 각종 장기에 영향을 미쳐 뼈, 근육, 지방 등의 신체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최근에는 성장 호르몬이 항노화 치료제로 주목을 받고 실제 여러 기관에서 회춘 치료제 등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 처리의 득과 실에 대한 충분한 과학적 결론은 내려져 있지 않고 잠재적인 위험성이 여러 부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 긍정적인 연구 결과가 있기는 하지만 잘 짜여진 연구 결과들에서는 충분한 운동을 했을 때보다 더 나은 결과를 제시하지 못했고 부작용의 위험만 증가시킨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 시간 내용들을 정리하면 웰빙 증진이나 신체의 리듬,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몇몇 호르몬제들이 사용되고 있고 일부 오남용도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는데 오남용에 의한 부작용의 위험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건강과 웰빙에 명약이나 비상한 처방은 없습니다. 적절한 운동과 생활습관의 개선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